요즘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분들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해도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데요. 오늘 영상 꼭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빠 첫째 아들입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보다는 월세 인기가 높아지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분들 참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이 문구만 넣어도 그리고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해도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나 자식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 엄빠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걱정마음빠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통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의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 보통 깡통 전세인 경우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깡통 전세는 임대인이 가진 대출 그리고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을 합한 부채가 집값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항상 전세가 매매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면 계약하지 말아라 라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깡통 전세는 주로 신축 빌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시세 확인을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면서 시세를 측정할 수 있는데 비해서 빌라의 경우에는 마땅한 시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가 비싼 이유는 새 빌라라서 그래 라고 해버리면 전세값이 적정한지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깡통 전세 계약을 쉽게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제 아는 동생도 멋모르고 깡통 전세를 계약하려다가 제가 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깡통 전세를 가진 집주인들은 보통 갭 투자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갭 투자라는 말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집을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골치 아파지는데요. 세입자가 계약 해지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미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나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내가 살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팔린 돈은 일단 은행에 먼저 돌려주고 남은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따라서 내 보증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주 사용하는 예방법 중 하나는 계약서에 특약을 써놓는 것입니다. 계약 후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적어두고 최소한의 방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해버리면 어쩔 방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주변 시세를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다른 곳과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합리적인 전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확인 작업 이것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보통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서 준 것을 그대로 보고 확인하시지 말고요. 직접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뽑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저당이 잡힌 집보다는 대출이 없는 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집주인의 대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꼭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고 전입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전입신고 이후에 효력이 다음날 00시에 발생한다는 허점을 노리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먼저 대출을 받아버리는 수법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5월부터 국민은행을 필두로 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이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전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조작을 통해서 세입자를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켜버리거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을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신청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까지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 정말 다 귀찮다. 이것저것 안 따지고 안 돌아다니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따끈따끈한 소식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 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시세 정보, 전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보증사고를 일으켰는지, 체납한 적 있는지 볼 수 있는 집주인 정보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까지도 열람 가능한 건축물 정보 열람 기능까지 모든 걸 싹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전세 앱으로 더욱 편리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심심치 않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꼭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엄빠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